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통키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글 직원들이 너무 급여가 작다는 불만이 회의에서 쏟아진 날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직원들이 급여가 적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열린 전 사원 대상 화상회의에서 구글 CEO 순다로 피차이죠. 포함한 고위 임원진은 도리 사이트에 올라온 직원들의 불만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사무용 메시지 공유 사이트인 도리에는 직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질문을 올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질문에는 지지를 표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역시 급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차이 CEO는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는 구글이 직원을 상대로 벌이는 연례 조사 설문조사인 구글 가이스트에서 올해 2022년 급여, 상여금 등을 포함한 보상과 회사의 실행 능력 항목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을 가리킨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의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소나 이런 데는 굉장히 월급과 직원 대우가 좋을 줄 알았는데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에서 최근에는 조금 해결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노동력의 부족을 호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론 한번 이 젊은이들 이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거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생활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 보장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이 변해서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는 되게 오래고요. 동일한 에너지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열정을 들였는데 앞이 막힌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 그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도 처음으로 $6를 돌파했습니다. LA에 이어서 오렌지 가격의 평균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미국의 개솔린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남가주 지역의 개솔린 가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카르텔입니다. 어떤 카르텔? 뭔가 이 석유와 관계된 이 카르텔 인간들이 지금 장난질을 치는데 안 잡나요? 못 잡나요? 안 잡을 수도 있죠. 총기협회의 모습처럼 로비를 많이 하면 안 잡겠죠.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제 도서관 가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너하임 도서관에서 괴한이 직원을 구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애너하임 경찰이 도서관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15분쯤에 지난 3일이면 언젠가요? 목요일이네요. 애너하임 중앙도서관 안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CCTV 영상을 보면 용의 남성은 걸어가는 직원을 갑자기 정면에서 세게 밀쳐 넘어뜨립니다. 범행 전 폭행할 것 같은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공격이었거든요. 자, 이에 피해 직원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을 잃은 듯 잠시 동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주민 여러 명이 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부상을 당한 직원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직원이 용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도서관 다른 직원들도 용의자를 알지 못한다며 이번 사건을 묻지마 폭행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흑인 남성으로 키가 크고 근육질에 약 200파운드 몸무게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고요. 애너하임 경찰 714-765-1583 714-765-1583이고요. 자, 여러분 용의자의 얼굴 어디서 참 많이 본 얼굴인데 제가 지금 화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발도 보시고요. 위에 모자도 썼고 넌 뒤졌어 이 자식아. 아무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도서관도 도서관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사고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1번 프리웨이에서 한 운전자가 사망하고 차가 반쪽으로 갈라지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24일 새벽 2시쯤에 스튜디오 시티 지역의 투엉가 베뉴 인근 101번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고로 숨진 운전자는 파사디나에 거주 중인 올해 20살 UCLA 학생 세라 인타블리안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세라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단독 사고였으며 사고 차량은 충돌 이후 반쪽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어 반쪽으로 갈라진 차량의 앞부분이 날아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요. 세라의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 죽으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400불 유류세 일전에 전해드렸죠. 전기차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자, 지난 2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한 $400 유류세 환급안의 세부 사항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휘발유차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종 한번 치고 계속해서 미국의 로컬 뉴스 이어집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일주일 사이에 2배 증가하면서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던 얼바인 거주 40대 한인 남성이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로부터 $345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도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6를 넘어선 가운데 멕시코 국경 도시 티아나를 방문해 $2나 저렴한 가솔린을 구입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을 감독하는 시민감찰위원회가 번번이 실패해왔던 셰리프국 내부의 데뷰티 갱 조직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공개회의를 엽니다. 안보리는 올해 들어 5차례나 북한에 대응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지만 공개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ICBM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섰는데요. 국무부는 ICBM 발사 1시간 만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담 부서와 북한 국적자 리성철 러시아 기관 2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나토는 확전을 불사하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 난민 10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 국경과 인접한 폴란드 도시 제슈프를 찾아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납니다. 폴란드로 대피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고 보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최초의 여성 흑인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커탄지 브라운 젠슨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표결이 4월 초 실시됩니다. 한편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동의할 것으로 보여 인준은 무난하다는 진단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50년 만에 낙태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애리조나주도 공화당이 여당인 다른 주들처럼 임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제94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일요일 저녁에 열리는데요. 이번 시상식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서 헐리우드 돌비 시어터에서 열리며 오후 5시부터 채널 7 ABC가 중계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놓고 미국과 멕시코 대표팀이 맞대결을 펼쳤으나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각각 2경기씩 남아서 아직도 두 팀 모두 본선 진출 가능성은 큰 편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통의 유럽 강호인 이탈리아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북마케도니아에 0대1로 패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서 뛸 수 없게 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참 이탈리아 그쵸? 이탈리아 그런 가운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저께 있었던 축구였죠? 네,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을 2대0 우리 김영건 손흥민 선수의 골로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박살 내면서 조 1위로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한 우리 대한의 아들들에게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와 주식이 참 비슷한 게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히딩크 때 이후로 공격수도 수비에 가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체력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전원 공격, 토탈 사커, 요즘으로 하면 멀티태스킹이고요.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플렉서빌리티, 그렇죠? 한 가지만을 고수하는 매매법은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항상 수비 라인이, 그렇죠? 라인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리스크 관리.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세계은행이 코뿔소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세계 첫 야생동물 보호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유럽연합은 디젤 대란 가능성에 대해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 주식시장 안내드리도록 주식이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실전입니다. 그 갭을 메꾸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전 매매에서 오는 그 갭을 좁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의 지름길 아닐까요? 갭을 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즈놀 멤버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3-4편씩 올라가는 멤버십 영상은 바로 실전 투자에서 느끼는 그 갭을 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즈놀 팀장입니다. 네, 갭을 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주식시장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오전 10시 52분인데요. 다우는 플러스 0.12, 나스닥은 마이너스 0.56, S&P 500은 플러스 0.10인데요. 자,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를 봐도 그쵸, 컨비네이션. 오늘은 나스닥, 대형 테크주들이 조정을 깊게 받고 있네요. 무엇보다도 나스닥, S&P 500, 다우 위에 이때 11시를 기점으로 쏟아진 이 엄청난 매물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4일 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아직도 완전히 갇히지 않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리스크 때문에 주말에 뭔 일이 터질 건지 모를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일단 주말 오기 전에 팔고 보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 그러니까 어디로 불똥을 튈지 모를 것이다라는 두려움 속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 무난히 이렇게 지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쉽지 않은 시장이 하루하루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하시고요. 라르맘닷컴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률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